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7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그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퍼즐들이 지금 7월 달에 막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추냐 하는 그런 그 배경 아래에서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주에 7, 8일 정도에 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 서울을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무장관이 오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그 아젠다 이슈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루비오 장관이 유럽 지역에 가서 역할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이제 자국의 안보는 그 해당 국가가 더 많은 그 비용과 예산을 그 분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루비오 장관은 과거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역할의 변화, 주한미군의 운영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최근 미국이 국방 예산의 증액,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유럽 쪽에 강요를 했고, 이제 그 강요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에게도 곧 올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그런 것들,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또는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전술적 운영의 변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루비오 장관은 조금 전에 보니까 그 방한을 취소했다고, 본인이 갑자기 다른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 7월 8일 그 어간으로 대한민국 방문하는 것은 이제 다음으로 미뤘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오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지지만 또 그 하나 미국에서 고위직 오는 분이 그 케인 합참의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우리 대한민국만 목표로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위해서 오는 건데요.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의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북핵 관련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한미일이 공조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앞에 루비오 장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방위비 증액,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약 1%대의 어떤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2%가 아니라 지금 3%, 4%, 궁극적으로 미국은 5%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현재 GDP의 약 한 2.45%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아마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에서 이런 국방비 증액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 최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뭔가 역할과 기능을 좀 바꿀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중에 어디가 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운영과 또 연관되고 주일미군과도 연관되는 또 미국의 중요한 이슈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죠.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대만이 어떤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항인데요. 아마 미국 합참의장이 와서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의 스탠스로 확실히 그 위치를 공개적으로 밝히길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퍼즐이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 9월달 전승절 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초청한 거죠. 아마 정부에서도 중국 측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을 일부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행사 때 중국 가서 그 위에 사일대에 올라가서 있는 모습이 그냥 중국과의 관계만을 고려해서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나중에 그것이 미국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니라 그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보면 주요 일간지 사설들, 특히 이제 보수지 사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 중국 전승절 때 그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현재 국익에 좋지가 않다. 그리고 미국 측에다가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뭐 신중이지만 사실은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시한 숙제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보통 보면 외국 정상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불러서 대화하는 모습을 그냥 노출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거기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기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뭔가 약간 실망의 그 포인트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주목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일단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은 연기됐지만 그래도 7월 중에는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아마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뭐 루비오 장관, 그다음에 케인 합참의장의 방문,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를 전승절 행사에 초청,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얼마나 더 튼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예민하고도 민감한 퍼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갈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국가의 그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 또는 뭐 여러 학자들이 서로 그 협력, 통합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국내 방산업계에 매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와 협상을 벌여왔던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 우리 측과 폴란드 간의 그 협의가 이제 완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이 폴란드가 우리 K2 전차를 약 180대를 수입하는 것으로, 이 180대 중에서 약 110여 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K2 전차를 그대로 폴란드가 그 구매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일부 수량은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폴란드하고 우리하고 2022년도에 엄청난 물량의 그 방산 수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한 건 아니죠. 그냥 포괄적인 그런 약정을 맺었는데,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를 구매하기로 했었고, 1차 180대는 이미 이제 모든 수출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분 이제 180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넘어가게 되면 폴란드군이 우리 K2 전차를 약 360대 정도를 그 보유하는 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K2 전차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어쩌면 K2 전차 최다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 360대를 뺀 나머지 그 수량들, 총 1000대에서 360을 뺀 수량들도 향후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방산 제품들이 왜 수출이 잘 되는가, 왜 해외 국가에서 우리 방산 제품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가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는 가성비, 두 번째는 빠른 납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용어 대신에 해외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원하는 것은 높은 성능, 높은 품질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성비라는 것은 뭔가 성능은 그냥 얼추 비슷한데 가격이 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제품들이 그렇게 성능이 그냥 얼추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냥 싸다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방산 제품이 결코 그렇게 또 싼 제품은 아닙니다. 성능과 품질에 적합한 그런 그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성비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빠른 납기 이런 건데, 빠른 납기가 뭐 왜 되겠습니까? 그만큼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납기를 보고 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 육군의 기술을 K2 전차나 뭐 K9 자주포 공군에 줘야 할 FA-50을 공군에 주지 않고 급하니까 그걸 먼저 폴란드에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빠른 납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산 능력을 라인을 유지하고 그만한 캐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그거는 수출을 하는데 중요한 요건이긴 한데, 어차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몇 대를 납품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빠른 납기라는 것은 그렇게 꼭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잘 되는 이유는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능, 높은 품질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국가로부터 그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출을 보면서 마냥 만족할 수 없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요? 우리가 K9 자주포를 우리가 튀르키예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가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자주포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줬을 경우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국가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K9 자주포가 튀르키예산 155mm 자주포와 입찰 경쟁을 벌이듯이, 우리의 K2 전차도 우리가 폴란드에 기술을 주고 여러 가지를 제공하다 보면 폴란드가 자체적인 전차를 개발해서 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기술을 주면 로얄티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로얄티 받는 것이 향후 그 폴란드가 K2 전차를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모델의 전차가 우리 방산에 일단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엄격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 로템은 체계 기업이니까 K2 전차의 완성품을 만드는 건데, 여기는 수많은 그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현대 로템 공장에서 K2 전차를 만들 때는 창원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전부 참가해서 K2 전차를 만들기 위한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로템뿐만이 아니라 납품업체, 협력업체들도 수익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현지 생산이 되면 폴란드 현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납품을 대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쩌면 이제 일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아마 로템하고 폴란드 측하고 그 협의할 때 그런 협력업체 물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전량 폴란드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부품이랑 이런 것들도 뭐 수입해서 갈 것인지는 아마 협의가 됐을 텐데요.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 수출이 진행됐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이제 360대 했는데요. 어차피 애초 1000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0대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될지도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한테만 사는 게 아니라,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만 전차를 산 게 아니라 미국한테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에이브람스 탱크 전차를 이미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 K2 전차를 수입하면서 또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람스 전차도 또 도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약간 품질 경쟁도 아마 시키면서 차후 사업을 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거를, 대한민국 거를 더 수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산을 더 수입할 것인지, 아마 이런 것도 아마 폴란드의 고위층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주식시장인데요. 오늘 주식은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크죠. 로템의 뭐 이런 그 계약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시간이 10시 35분인데요.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약 31포인트 정도 오른 3106포인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많이 이제 올랐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많이 오른 편인데, 그러면 우리 이제 방산 주식들은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일단 보니까 제가 이제 방산 주식은 8개 정도를 늘 리스트에서 이렇게 뭐 오르냐 내리냐를 추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 3개 종목 정도는 상승, 나머지 5개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3개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하나오션 그렇거든요. 어제 계약을 했던 현대 로템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승 쪽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락 쪽에 가 있습니다. 보통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오늘 지금 현대 로템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는 로템이 많이 오른 상태로 시작이 됐거든요. 로템이 지금까지 최고가가 22만 500원이어서 오늘은 22만 500원으로 이제 넘어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21만 6천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500원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런 계약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전에 이제 충분히 샀던 사람들이 서서히 그 이익을 실현했고, 오늘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개미들이 달려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이때 뭐 물량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약간 그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 뉴스를 보고 아주 좋구나라고 사면은 되게 손해 보더라고요. 살 사람은 이미 그 뉴스 나오기 전에 대부분 다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현대로템을 매수 추천했더라고요. 목표가를 올린다. 한 군데는 25만 원으로, 한 군데는 3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예측 주가 전망과는 다르게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25만 원, 30만 원으로 가면 좋죠. 투자하신 분들도 뭐 수익이 나는 거니까 좋은 것인데요. 어쨌건 투자는 주변의 그런 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약 한 15,000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방산의 그 대장주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 살아있냐 죽었냐라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게 되면 방산이 더 가겠구나, 어떻겠구나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인데,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80만 원까지 깨져서 70만 원대로 내려갔다가 이제 오후에 다시 80만 원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도 뭐 시초가에는 8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83만 원대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를 볼 때는 방산 중에서도 주도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은 최근에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 로템, 뭐 풍산 이런 주식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거든요. 되게 숨이 가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과 충전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이익은 일부는 또 이렇게 좀 그 현금으로 그 바꿔서 계좌에 뒀다가 이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도 오늘 뭐 9,000원 내렸네요. 보통 이제 가격 기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0만 원대를 유지하고, 현대 로템은 20만 원대, 풍산은 10만 원대,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50만 원대를 유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오는 기준인데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덥지만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밀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